자, 오늘 2단원 학습지 9쪽부터 16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페이지만 푸니까 먼저 앞면에 오른쪽 위에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상대 습도죠. 정답은 상대 습도. 2번.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습도는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뭐였죠? 현재 수증기량이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 포화 수증기량이 커져요. 그럼 이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인데 이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상대 습도는 작아지겠죠. 왜냐면 이 분모하고 상대 습도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숫자가 커지면 전체적인 숫자는 작아지기 때문이죠. 다음 문제 봅시다. 습도가 높은 날이 계속되면 이제 곰팡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해서 습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공식에서도 알 수 있죠.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인데 곱하기 100. 근데 지금 습도를 낮춰야지 곰팡이가 사라지죠. 얘가 작아지려면 이 분모가 커지거나 아니면 분자가 작아지면 되죠. 그래서 분자 현재 수증기량을 작아지게 하는 건 이제 물 먹는 하마 같은 이제 제습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분모를 커지게 하는 방법은 포화 수증기량이 높이는 방법은 바로 보일러를 키면 되죠. 그래서 여름에 보일러를 키면은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눅눅해서 빨래가 안 마를 때 여름에 제습제를 쓰거나 아니면 보일러를 틀면 빨래가 잘 마르죠. 밑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하나씩 봅시다. 자, 이러한 문제 볼 때는 제일 편한 게 오후 2시, 즉 14시 때 오후 2시가 가장 온도가 높죠. 그래서 이 곡선이 바로 온도다. 그리고 온도에 반비례하는 요 그래프가 바로 습도, 상대 습도이고 하루 종일 거의 변하지 않는 요 라인은 이슬점. 그래서 기억 A는 습도, B 기온, C 이슬점 맞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2번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진다. 맞죠? 좀 전에 얘기했었죠? 3번 하루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슬점도 역시 변화가 없는 거예요. 4번 낮보다 밤에 습한 이유는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서가 아니라 밤이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어떻게 돼요?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아까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인데 이 분모가 포화 수증기량인데 이 분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적인 이 습도는 커지겠죠. 그래서 밤에 습해지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5번 14시에서 15시 무렵에 습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기온이 높아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맞죠? 다음 문제 보죠. 5번 문제는 좀 전에 했던 거죠.
나가 지금 15시, 오후 3시에 나가 제일 높으니까 이게 온도고, 온도하고 반비례하는 가는 습도가 될 테고, 하루 종일 변화가 없는 다는 이슬점이 되겠죠. 그리고 습도와 온도가 반비례하는 이유는 바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뭐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기 때문. 자, 밑에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도 뭐 똑같은 문제네요.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높을 때 상대 습도는 이렇게 거꾸로 기온 그래프랑 반대로 나타난다겠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가장 낮겠죠. 온도와 반비례하니까. 그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었죠. 5번 문제에서.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봅시다. 바로 아래쪽 1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가 상승할 때 공기의 부피는 증가하고, 증가보단 팽창이 낫겠네요. 공기의 부피는 팽창하고, 팽창하니까 기온은 내려간다. 두 번째 문제.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간단하게 서술하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부 지역이 가열돼서, 일부 지역, 공기가 가열돼서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피가 팽창하고, 부피 팽창하면 기온이 내려가고, 기온이 내려가니까 수증기가 응결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바로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작으니까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구름이 만들어지는 이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전부 다 공기가 올라가거나 상승. 같은 말이죠. 공기가 상승할 때 부피가 팽창하고 기온이 내려가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밑에 문제 봅시다. 자, 공기보다 무거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어떻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던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한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그렇죠. 다 상승한다는 거죠. 이 상승 기류의 힘 때문에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상승 기류 때문. 밑에 1번 문제 볼까요? 구름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름은 단열 팽창 맞죠? 2. 일부 지역이 가열될 때 맞죠? 3.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만나서 상승할 때 맞죠? 4.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공기가 반드시 하강이 아니라 상승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2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가압장치, 즉 꾹 눌러서 압력을 세게 한 다음에 이 압축한 공기의 뚜껑을 갑자기 빠르게 열었어요. 그때 안에 갇혀있던 압력이 갑자기 풀리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뻥 소리가 나죠. 콜라나 사이다 같은 병 뚜껑을 딸 때 펑 소리 나면서 하얗게 구름 같은 게 생성되는 거 여름철에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위 실험에 대해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부피가 뚜껑을 갑자기 여니까 부피가 팽창할 테고, 온도는 팽창할 때는 이제 하강한다 그랬죠. 추워져서 아차가 하면서 뿌옇게 흐려지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구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 봅시다. 자, 위 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름 생성 원리다. 맞죠? 페트병 내부의 기온이 낮아진다죠. 높아진다가 아니라.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페트병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맞죠? 그래서 이것이 뿌옇게 흐려지는 게 바로 구름이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14쪽. 자, 1번 문제. 중위도나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설명한 강수 이론은 무엇이냐? 빙정설이죠. 빙정설.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은 저 하늘 위에 구름 생성되는 곳이 영하의 온도이기 때문에 얼음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음 빙자죠. 얼음 빙에 정은 알갱이 정. 그래서 얼음 알갱이들이 둥둥 떠다녀요. 이렇게 무거운 얼음 알갱이가 떠 있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이 상승 기류 때문에 떠 있다. 그러다 이 얼음 알갱이가 이제 옆에서 이제 수증기 공급을 받으면 좀 커져요. 커지면은 나중에 이 상승 기류가 밀어내는 힘보다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이 세지기 때문에 이 상승 기류가 미는 힘보다 더 중력이 세질 때는 그때 이제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얘가 비나 눈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봅시다. 자,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즉 추운 지방에서는 어떠냐? 기억, 물방울과 빙정이 함께 있다. 맞죠? 우리나라도 뭐 봄이나 가을이지만 저 하늘 위는 다 영하예요. 그래서 빙정이 같이 있습니다. 니은, 구름 속에서 빙정이 커지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눈이 된다. 맞죠? 하지만 내려오다가 이 지상의 온도가 따뜻하면은 빙정이 녹아요. 그때는 이제 비가 내립니다. 녹지 않는 겨울에는 이제 기온이 공기의 온도가 영하이다 보니까 빙정이 내려오면서 안 녹겠죠. 그러면 그 상태, 고체 상태로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눈이 되는 거예요. 디귿, 구름이 높은 온도에서 생성되므로 대부분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이제 저위도, 즉 열대지방에서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열대지방이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과 니은. 3번 문제 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강수 이론은 무엇이냐? 열대지방에서의 강수 이론. 물방울들이 뭉쳐진다. 이런 것을 이제 병합설이라고 해요. 병합설. 이 병합의 뜻은 이제 서로 뭉쳐진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이 병이 이제 아우를 병, 뭔가를 끌어모은다. 끌어모을 병. 그다음 합은 합쳐진다. 합할 합. 그래서 물방울과 물방울을 끌어모아서 합쳐져서 무거워서 중력 때문에 내려오는 비가 바로 열대지방의 병합설이에요. 이때는 이제 빙정 같은 건 없고 순전히 물방울만 있어요. 열대지방은 워낙 덥다 보니까 하늘 위도 영상이거든요. 4번 문제 봅시다. 저위도 즉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라고 하고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내리는 비를 차가운 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열대지방의 따뜻한 비는 물방울이 모여서 물방울 비가 되는 거고 중위도나 고위도는 왜 차갑냐? 바로 빙정이 녹아서 물이 되기 때문에 물이 물로 된 것보다는 얼음이 녹은 물이 더 시원하고 차갑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6쪽 바로 아래쪽에 있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일기압의 크기는
이 대기권, 즉 공기 1000km가 누르는 압력 또는 물기둥 10m가 누르는, 자, 물 10m짜리를 여러분 어깨에 메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겁겠죠? 이렇게 센 대기압으로 누르는데 우리는 왜 아프다는 느낌을 안 가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 내부에서도, 우리 몸 내부에서도 바깥쪽으로 똑같은 압력으로 밀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압력으로 밀기 때문. 그래서 이 사람 귀를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 사람 귀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귓구멍이 있고 안에 이제 고막이 있죠. 고막이 있는데 이 바깥쪽에서 1기압으로 누르면 고막이 안쪽으로 이렇게 눌려서 이게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지는 이유는 귀 안에, 우리 몸 안에서도 바깥쪽으로 1기압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좌우로 서로 힘의 평형이 돼서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2번 문제 봅시다. 자, 토리첼리의 기압 측정 실험이다. 옳은 것은 밑에 5개 한번 1번, 기압이 만약에 낮아진다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이 정도였었는데 저기압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서 누르는 압력이 조금 줄어든다면 당연히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도 이 안에서 내부 압력과 똑같기 때문에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으면 수은 기둥도 76cm가 아니라 75cm라든지 74cm처럼 요 정도의 중력이면 딱 평형이 돼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 즉 무게, 중력도 역시 낮아진다. 그래야 평형이 되겠죠. 2번, 수은 대신 물을 사용해도 기둥의 높이는 같을 것이다. 같지 않죠? 수은은 76cm의 압력이지만 물은 10m의 압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높이는 올라가겠죠? 3번, 수은 기둥의 높이는 측정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냐? 아니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면 압력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73cm라든지 뭐 72cm처럼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져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4번, 높은 산에서 실험을 하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질 것이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압력이 위로 올라갈수록, 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작기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이제 줄어들면서 수은 기둥의 높이도 아까 요 그림처럼 수은 기둥에 미치는 중력도 역시 작아지는 그 정도 압력이면 평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4번이 맞습니다. 5번, 굵기가 가늘어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보다 높아지느냐?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다. 왜냐하면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더라도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똑같거든요.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가와 나가 서로 다른 장소가 아니라 서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실험을 했대요. 근데 얘는 수은이고 얘는 다른 액체래요. H가 75cm보다 높대요. 그러니까 수은으로 했을 때 75cm가 나왔어요, 이날. 근데 이날 A로 했더니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8cm가 나왔다. 그럴 경우 옳은 것은 밑에 한번 볼까요? 기억, 실험 당시 대기압은 1기압보다 작았을 것이다. 그렇죠. 보통은 76cm가 1기압인데 이날은 75cm에서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0.9기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기압보다는 평상시보다는 작은 압력으로 눌러졌기 때문에 수은 기둥의 높이도 이렇게 작게 나왔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
가에서 수은이 들어있는 유리관을 똑바로 세우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75cm보다 높아진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이제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 힘이기 때문에 이 수은 기둥을 이렇게 옆으로 하더라도 이때도 이 높이, 수직 높이 이거는 75cm로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 편으로 이렇게 기울이더라도, 그리고 관이 크더라도 역시 요 높이가 똑같은 높이. 그래서 요 수직 높이는 똑같은 힘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볼까요? 나에서 액체 A의 밀도는 수은보다 더 빽빽하다라면은 똑같은 75cm여도 얘가 더 무겁기 때문에 74cm가 돼야겠죠. 근데 78cm가 돼야만 수은이랑 똑같다는 것은 이 안에 분자가 조금 덜 빽빽하기 때문에 78cm나 돼야지 무게가, 즉 중력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체 A의 밀도는 수은보다는 작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78cm에서 평형이 된다면. 그래서 디귿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